저는 올해 61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째 딸 집에 방문했을 때 제가 뭘 본지 아세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째 딸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증권회사에 다니는 완벽한 사위였죠. 저는 딸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신혼집에 반찬을 해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딸의 부탁으로 집에 에어컨을 끌어갔다가 제가 본 것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서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댓글로 답이 없는 이 상황에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이제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젊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 제겐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밤 근무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급한 환자가 오셔서 정신없이 바쁜 날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건강해져서 퇴원하실 때의 그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져요. 제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2살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정말 사랑에 빠져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키도 크고 멋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한 미래만 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남편이 바람기가 좀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남자들이 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회사 여직원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라며 자주 나가고 몇 번 따져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오해라고 친구들과 만난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25년을 살다 보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딸 둘을 키우느라 참고 살았어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두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다 클 때까지는 참자고 마음먹었죠. 작년에 첫째 딸 소영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둘째 민지까지 결혼하면 바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죠. 지금은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저녁에도 각자 알아서 먹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딸들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첫째, 소영이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신중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타입이거든요. 둘째 민지는 반대로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에요. 웃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어디 가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죠. 두 딸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소영이는
지금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민지는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둘 다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어머니로서 정말 뿌듯해요. 작년에 소영이가 결혼할 때 정말 기뻤어요.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좋은 인상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성격도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소영이를 정말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형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 소영이를 잘 지켜주겠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소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생하며 키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사위가 소영이 손을 잡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어요. 차로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소영이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혼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곤 했어요. 김치나 밑반찬 같은 거는 사서 먹기보다 엄마가 해준 게 맛있다고 소영이가 항상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위도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갈 때마다 어머님 하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예의를 지켜주고 가끔은 용돈까지 챙겨주더라고요. 물론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고마웠죠. 제가 반찬을 해가면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시고 소영이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민지도 언니 결혼하고 나서 더 의젓해진 것 같았어요. 아직 연애는 안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딸이에요. 가끔 언니 집에 놀러 가서 사위와도 농담 주고받으며 지내는 걸 보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형부 하면서 장난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친한 남매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문제만 빼면 딸들도 잘 자랐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뭔가 제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혼하고 나면 딸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손주들도 보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특히 사위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소영이한테도 잘해주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고 가족 모임 때도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시거든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뭘 보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대학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오후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소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우리 집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어요? 어젯밤에 더워서 틀어놨는데 나올 때 깜빡하고 안 껐나 봐요. 승훈 오빠도 출장 가서 며칠 집에 없을 거고 전기세도 아깝고 해서요. 물론이지. 소영아, 엄마가 지금 가서 확인해 볼게. 그런데 너 회사에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뭔 소리야. 딸 일인데 뭐가 번거로워. 엄마가 지금 바로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차피 야간 근무 전에 시간도 있고 가는 김에
냉장고도 확인해서 반찬이 떨어진 게 있으면 다음에 해다 줄 생각이었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소영이 집으로 향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5월 초여서 아직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도 시원하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소영이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에어컨이 켜져 있더라고요. 거실이 시원했어요. 소영이가 진짜 깜빡 나간 모양이구나 싶었죠. 에어컨부터 끄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몇 개 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싶어서 메모지에 적어뒀어요. 다음에 올 때 뭘 해갈지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좀 어수선했어요. 평소에 소영이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거실에 옷가지들이 좀 어지럽게 놓여 있고 침실 쪽에서도 뭔가 어지러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사위가 출장 가면서 급하게 짐을 쌌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해주고 가자 생각했죠. 딸이 퇴근해서 집이 어수선한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요. 거실부터 치우고 부엌도 정리하고 안방도 좀 정리해 주려고 했어요. 거실과 부엌 정리는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안방 쪽으로 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어컨 소리인가 싶었는데 에어컨은 이미 껐거든요. 그럼 뭔 소리지?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정말 민망한 소리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 소리 말이에요.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사위는 출장 갔다고 했고 소영이는 회사에 있을 텐데 누가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어서 안방 문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에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제가 그렇게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던 사위였고 다른 한 명은 제 둘째 딸 민지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몰입해 있어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현관문도 소리 나지 않게 열고 닫았어요. 복도에 나와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아직 꿈인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런 걸 봤을까?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볼까 봐 겨우 참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위가 그리고 제 둘째 딸이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계속 하얘지면서 아까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거든요. 정말 제가 본 게 맞을까?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사위의 모습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걸까요? 소영이와 사위가 결혼한 게 작년인데 설마 그 전부터?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어느 쪽이든 끔찍했어요. 병원에 출근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환자분들을 돌보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 간호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들 제가 어디 아픈가 걱정해 주셨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깜짝깜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딸들을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뒤에 소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날 에어컨 꺼주셔서 고마웠어요. 집도 정리해주시고 그런데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한 딸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도 요즘 좀 바빠 보이던데. 둘 다 건강 챙기세요. 민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알겠어. 너도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수상한 구석이 있는지 말이에요.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달라진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엄마 나왔어요 하면서 인사했는데 요즘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거나 문자를 받으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고요. 저녁 먹을 때도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평소에는 회사 이야기도 하고 언니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집에 가자고 하면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예전에는 언니 보러 가자고 하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 안 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점점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관계구나. 제가 본 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언니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말이에요. 사위에 대해서도 생각이 복잡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좋은 인상이었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말인가요? 소영이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뒤로는 처제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소영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박살날 테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없고,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병원에서 일할 때도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동료들이 정말 걱정해 주셨지만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제가 본 게 일회성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지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지켜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민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7시쯤 퇴근하는데 어떤 날은 9시, 10시에 들어와요. 그런 날이면 화장도 고쳐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자꾸 외출을 해요. 친구 만난다 하면서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외출을 자주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드라마 보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결정적이었던 건 민지의 핸드폰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민지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때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 승훈 오빠라고 뜨더라고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워. 내일은 꼭 시간 내자. 소영이가 야근이래. 우리 집으로 올래. 너무 보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나. 이런 문자들이 수십 개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가 보낸 답장들도 보였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어요. 내일 회사 일찍 끝나면 갈게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빠를 너무 사랑해. 언제까지 숨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문자를 다 읽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것도 소영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 문자들도 있었어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소영이와 사위가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부터였더라고요. 신혼인데도 벌써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하필 처제인 민지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언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언니 결혼할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떻게 언니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 둘째 딸이라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문자를 보다 보니까 더 끔찍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둘이서 여행을 간 적도 있고, 소영이가 없을 때 집에서 만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던 거죠. 샤워 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민지가 샤워하고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사위한테 답장을 보내려고 했나 봐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영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소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신혼인데 남편이 자기 동생과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이대로 두면 소영이는 계속 쏟고 있을 테고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민지에게 직접 얘기해 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며칠 동안 답 없는 고민만 계속했어요.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서도 민지랑 얼굴 마주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본 후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제 두 딸이 한 남자를 두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우선 소영이에게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어요. 딸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과 그런 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더 잔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소영이의 성격을 생각해 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깊은 아이였어요.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성격이거든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위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이고 민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뒤에서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소영이가 이 일로 결혼 자체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혼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앞으로 어떤 남자든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민지와 직접 대화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봤어요. 엄마로서 민지에게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민지가 사위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문자를 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민지에게 그냥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수긍할까요? 게다가 민지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언니, 남편인 걸 알면서도 좋아하게 됐다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화가 나기도 해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니의 행복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언니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완벽해 보여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처제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영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어서 누구와 결혼해도 바람을 피웠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에서 민지와 마주쳐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특히 힘든 건 소영이와 통화할 때예요. 소영이가 승훈 오빠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순진하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리고 가끔 소영이가 민지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이 복잡해요. 민지가 요즘 바쁜가 봐. 연락해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뭔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면 소영이가 상처받고 말하지 않으면 소영이가 계속 속게 되고 게다가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체면은 어떻게 되고 소영이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민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니까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동료들이 살이 많이 빠졌다고 얼굴색이 안 좋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엄마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선 민지와 단둘이 진솔한 대화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승훈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민지의 마음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어느 주말에 민지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소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위랑 쇼핑몰에 간다고 민지도 같이 가자고 하라는 거였어요. 민지 방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려다가 그냥 소영이에게 민지가 아직 자고 있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나간 후에 민지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언니한테 전화 왔었네. 엄마 언니가 뭐래요? 언니가 형부랑 쇼핑몰 간다고 너도 같이 가자고 전화 왔는데 네가 자고 있어서 그냥 둘이 다녀오라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민지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면서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민지에게 말을 꺼냈어요. 민지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그냥 요즘 너 좀 이상해서. 민지가 갑자기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뭐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 말수도 줄었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혹시 무슨 고민 있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지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뭘 받는지 알아? 그 말에 민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뭘 보셨는데요? 지난번에 언니 부탁으로 언니 집에 에어컨을 끌어 집에 들어갔어. 그때 엄마가 언니 집에 있는 너를 봤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넌 알 거야. 민지가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아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나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어요. 제가 본 게 맞았고 정말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민지야, 언제부터였어? 작년 가을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니 남편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정말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부도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 사위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이 생겼는데 나중에 형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를 속이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계속한 거야? 민지가 더 심하게 울었어요. 엄마, 저도 괴로워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언니 얼굴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지만 형부, 아니 승훈 오빠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민지도 나름대로는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민지야, 이 관계 정리해야 해.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엄마, 그런데 만약 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언니도 상처받고 우리 가족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계속 숨기고 살겠다는 거야? 민지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어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민지도 충격을 받았고 저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 더 고민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요. 소영이에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요. 민지와 대화를 나눈 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민지는 여전히 사위를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감당하면서 매일 괴로워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소영이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승훈 오빠가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깜짝 선물도 해주고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사위가 죄책감 때문에 소영이한테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민지와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는 민지가 늦게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화장도 조금 번져 있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분명히
사위와 만나고 온 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때로는 소영이에게 당장 모든 걸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로서 알 권리가 있고 이대로 속고 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소영이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 제가 소영이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영이는 충격받아서 당장 이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민지와 사위를 용서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소영이의 성격으로는 한번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소영이와 민지의 관계예요. 자매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서로를 그렇게 아꼈는데 이런 일로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민지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더 강하게 말해볼까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민지도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 말을 들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발해서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민지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위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니까 민지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사위와 직접 대화해 볼까도 고려했어요. 사위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묻고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위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만약 사위가 저희 말을 무시하고 계속 민지와 관계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든 걸 소영이에게 먼저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잖아요. 민지나 사위 중 하나가 먼저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영이가 자연스럽게 눈치챌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소영이는 계속 속고 살아야 하고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소영이가 임신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욱 복잡해질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정말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사위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해서 사위를 곤란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자꾸 이 일이 생각나고 환자분들한테 웃으면서 서비스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소영이와 통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식욕도 없어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동료들이 걱정해 주시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의 평화는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첫째, 소영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바로 말씀하실 건가요? 딸이 알 권리가 있고 더 이상 속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민지와 사위를 불러서 관계를 정리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건가요? 어머니의 권위로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시겠어요? 셋째, 조용히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실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넷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어머니로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가족을 지키면서도 모두가 상처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밤마다 이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낮에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조언이라도 지금의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부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용기를 내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작은 말씀이라도 지금의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